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드론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를 할 권희춘 교수입니다. 저는 드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론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 미래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론을 왜 배워야 되는지, 드론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몇 개의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3차 산업혁명 이후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서 이거를 보관하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디지털라이즈에 가지고 만들어진 다양한 파생산이 많이 있었죠. 요즘 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에다가 보관하면서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기르는 개도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아니면 학교 집에 갈 때까지 하루에 보통 얼굴이 한 150회에서 250회가 찍힌다고 합니다. 그 찍혀가지고 어느 데이터에, 사이트에 구축이 되어 있겠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 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서부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 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입니다. 하루에 통계에 의하면은 3경바이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보고 내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볼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AI, 바로 딥러닝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론은 이제 이미 항공기술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런 융합 기술입니다. 1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또한 사람이 타지 않으면서 날아갈 수 있는 드론의 비행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그 비행기가 잠깐 사용이 되는데, 바로 그 무인 타격기라 해가지고 독일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영국에서 만든 퀸비라고 하는 그런 무인 타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인 타격기의 그 행사장에 이제 미 공군 참모총장에 가서 보고, 영국군이 무인 타격기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퀸비다, 이 여왕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숫벌을 얘기했는데, 그 숫벌의 뜻이 바로 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드론을 날리다 보면은 소리가 윙윙거린다 그래가지고 벌 나는 소리가 똑같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드론의 개념이 하늘 날리지 않은 새로운 무인 이동체를 갖다 우리는 드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드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숫벌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소리를 들어보시게 되면 아주 윙윙하는 소리가 정말 하늘을 드론 날릴 때 들어가는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그 뜻은요, 위키피디아에서는 이제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이동 비행체라는 말로 우리가 한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라는 것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면은 이 원래 기본 개념에다가 막 뭘 추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생각하기에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체인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강에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바로 이 드론 택시라는 것이 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런 택시라는 것은 누가 이용하죠?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럼 드론에 사람이 탄다. 그다음 드론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동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타는 드론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십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모든 기술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나올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드론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드론이 우리 생활에 와 있다, 그리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래의 모습, 드론 택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의미,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빠른 물고기가 되자, 빠른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향후 여러 가지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드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건데, 네. 그냥 편하고 재밌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론 전문가로서 계시잖아요. 네. 이 드론이라는 게 참 많이 듣고 많이 보기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만져보기는 어려웠지만, 이 드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하늘을 나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 이동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체가 날아다닌다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 통신망 기술이라든가 센서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프로펠러, 모터 이런 기술이 이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론은 아시다시피 되게 역동적입니다. 하늘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나믹하다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로봇입니다. 로봇이라는 건 사람의 조종에 있는 의미고, 그리고 이 드론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데, 잘못 사용할 때는 우리한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상업적인 이런 요구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하늘 날아다니는 무인 이동체, 무인 비행 이동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지금 드론이 이제 프로펠러의 형태로 많이 날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제트 엔진 형태로 달고 있어도 드론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타지 않는 건 다 드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트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드론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트럭을 돌리는데 1000cc 엔진을 사용할 수 없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드론은 모터라든가 배터리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 어떤 용도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드론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동차 여러 종류가 있듯이 드론도 다양한 용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로펠러 4개 달린 형태의 드론을 이제 날아다니는 거 코드라고 하는데, 6개 달린 것도 있고 8개 달린 것도 있고 심지어 12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형태에 따라서 무인기지만 이렇게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거는 우리 고정익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코드로는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고정익하고 회전익 합친 형태의 드론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혹은 브리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모양, 형태, 구조가 다 다르지만은 그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드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참 많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드론을 전공하는 학과가 있긴 하지만요. 이게 아시다시피 한 10년 전에 새로 나온 학문이다 보니까 이거를 마땅하게 어느 전공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기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체, 드론을 구성하게 된 기체, 프로펠러, 배터리 이런 걸 관련된 기술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행 관련된 또 법 관련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술이 들어가고요. 카메라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드론학과 있으면 그쪽에 가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리는 과목들이 이제 물리, 그다음에 항공역학,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재료, 물성,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그다음에 전자기술, 부품 기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7, 8개에 해당되는 전공이 합쳐진 게 바로 우리가 전공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되게 드론 전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날리고 배우는 기술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제 들어가는 제품들, 부품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드론에 대해서 이제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한 후에 혹시 그 후에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나중에 생기는 직업은 또 다른 직업이 있겠지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같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농약을 치고 방제 사업을 하는 쪽에 전문가를 채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찰관 중에서 드론 전문 경찰관을 뽑았고, 드론 행정관도 뽑았고, 해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뽑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관, 해경, 그다음에 산림청, 소방청, 이런 쪽의 공공 분야에서 드론의 용도에 맞춰가지고 드론 전문가를 채용할 것을 먼저 보이고요. 배송 관련된 회사, 의약품 배송, 치안 분야, 특히 이제 많은 분야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에서 드론을 운영해주는 이런 드론 병사, 드론 전문가, 드론 부사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을 이제 의정부시 온라인 청소년 진로 박람회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학생들에게 혹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생 여러분, 드론이 새롭게 뜨는 학문이고 4차 혁명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공을 한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제품이다, 프로덕트이다 말씀드리고,
혹은 이게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드론을 배워가지고 뭔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학업에 충실해야겠죠. 그럴 때 드론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관심이 있으면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싶으면은 14세 이후부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군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게 준비된 자한테는 이제 기회가 온다는 말 하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드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드론을 배우고 드론을 날리는 것 갖다가 관심을 가진다 보게 되면 충분히 향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